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2박 3일간의 깜짝 중국 방문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에 이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짐작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역시 외교통을 모셔야 됩니다. 김준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도 뭐 알 방법은 없으시겠지만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를 좀 나눴을까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전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밀한 얘기는 나오기가 힘들 것이고요. 나오더라도 뒤에 나오거나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사실상 정상회담 자체가 큰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전략적 소통을 하는 것에 중점이 놓여 있지만 그 문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소통을 하는 성격이 있다. 하지만 다른 이면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교수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거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뭐를 좀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를 방문했습니다. 특구 같은 건가요? 특구 같은 겁니다. 워낙에 이제 과학, 기술, 경제 같은 것을 강조하고 또 선대 때부터 중국을 방문하면 이런 경제 특구 같은 것을 꼭 갔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냥 가서 8시 50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돌아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통인당이라는 한약방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면 뭐 지점도 전국에 다 있고 350년 정도 된 그리고 우황청심환의 본거지라고 얘기하나. 그렇습니까? 북한이 약초 개발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돌아봤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년사 메시지에도 경제 부분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서 우리는 경제 개발로 가겠다 아젠다가 확실히 정해졌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측면이 있고 보통은 강성되고 뭐 군사적 측면을 좀 강조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한 번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신년사에. 그게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북한이 지향하는 것은 중국 모델일 수 있고 중국을 따라갈 테니까 중국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중국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측면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이중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그런 메시지, 그다음에 그런 관계가 주는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다면 따라오는 것이 비핵화가 그러니까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 발전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다중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한국과 미국에도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장면은 뭡니까? 두 번째 장면은 8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굉장히 특이한데요.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이런 건 모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 명절은 아니지만 선대가 명절이고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런 급이 있는 거죠. 중요한 사건인데 저는 일부러 생일을 택해서 갔다고는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생일을 보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중 관계에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작년에 3번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전에 7년간 북중이 최악의 국면을 겪었습니다. 최악의 경면을 겪었을 때 중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국가 또는 정상국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첫 번째 방중이었을 때 혈맹이란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운명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3차에 갔을 때는 끝까지 변하지 않을 3대 불변을 약속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회복 국면에서 3차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됐다는 북중 관계를 과시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상당히 과시한 거죠. 끝까지 변하지 않을 3가지 불변. 뭐 어떤 걸 약속한 겁니까? 3가지는 하나는 이제 국가, 인민, 북한은 이제 중국의 당과 국가가 북한을 지지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인민과 북한 인민의 우위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보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거를 이제 중국판 북한 체제 보장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 좀 이중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시진핑 위원장이 분명히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을 줬을 거 아닙니까? 생일 선물을. 근데 여기는 개인적인 선물도 포함될 수 있고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대 국가의 선물도 포함될 수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주기로 큰 선물들을 이렇게 중국이 북한에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떤 게 오고 갔을까요? 일단 지난번에 화제가 됐던 그 물질적인 좀 아마 마오타이가 지난번에 2억짜리가 2병이 나왔었거든요. 아, 술이요? 술이 마오타이 2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2병이 나왔는데 2억이면 그걸 마실 수 있습니까? 제일 비싼 마오타이가 13억이라고 얘기하니까 15억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15억짜리 마오타이를 줬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 중국에서 준비하는 거니까. 중국에서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말씀하신 중국이 어떤 선물을 줄 거냐에 관심인데요. 그런데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고 싶어도. 왜냐하면 제재거든요. 중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조일 텐데 그다음에 체제 보장일 텐데 결국 중국도 미국이 지금 리드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제재 체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유엔 회원국 유엔 제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먼저 풀 경우에 이 모든 책임을 떠안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판 체제 보장이 있는 것처럼 결국 중국이 나름대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고 기술 원조를 해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결국 비핵화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내밀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뭐 중국이 요구하는 것도 비핵화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대전제는 어쨌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골라오신 게 뭘까요? 이제 하루 더 전으로 가야죠. 하루 더 전으로 가야죠. 오늘 어제 이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례적인데요. 보통 특히 중국 작년에 3년 갔을 3번 갔을 때도 다 나오고 나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다 비밀리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가는 날 그대로 발표가 됐다는 부분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실시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실시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여기서 또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 판문점 회담하고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굉장히 거의 실시간으로 북한이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판문점으로 평양에서 내려왔을 때 판문점으로 갔다는 보도가 바로 나왔었고요. 오기 전에.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기나는 밥맛실 나갔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싱가포르의 발전 그 상황을 보러 갔을 때도 바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자신감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정상 국가로서의 외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측면,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대통령, 다른 나라 총리 그리고 최고 지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동정을 바로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정상 국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건 상당한 의미가 또 있는데요. 뭐냐면 미국은 미국이 세계 1위입니다. 북한이 180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양보를 안 했는데 1위 국가가 180위 국가를 만난 준 자체가 양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위 국가하고 4번이나 만났습니다. 당당하게 최고의 환영을 받고 이런 걸 보여주면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라고도 저는 어느 정도 읽히고 있습니다. 축구를 치면 이제 180위 국가가 2위 국가하고 4번 하고 1위 국가가 한번 만나준다고 너무 폼 재지 마라. 우리 2위 국가하고 MH 하면 된다. 이 메시지도 1위 국가에게 던지고 저는 던진다고. 그리고 우리도 정상적으로 축구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저는 던진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가서는 경제특구 시찰을 하면서 어쨌든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두 번째는 생일이나 개인적인 어떤 우호 관계도 다지면서 북중 간의 우호 관계를 과시하고 세 번째로 봤을 때는 방중 신속 보도 같은 걸로 어쨌든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과시해서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정상 국가로 서겠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노리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내밀한 얘기,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라든지 제재 문제라든지 비핵화 문제는 내밀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혹시라도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는 두 국가지 않습니까? 중국도 사실 통상전쟁 때문에 그렇고 무역전쟁 어떤 면에서 동병상련인데 이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 특히 논란이 될 부분은 안 밝혀질 공개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공개 안 하는 것이 사실은 협상 전략으로도 괜찮은 전략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괜히 자신감 있게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이렇게 설명이라기보다 딱 들으니까 싹 3일이 싹 정리가 되면서 이걸 보는 눈이 싹 생기네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많은 일종의 이제 미국 쪽에서 특히 이제 강경한 언론들이나 보수 언론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네. 미국한테 압박하기 위해서 다시 북중이 합쳐서 미국한테 압박 준다는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과도한 해석이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판문점 때도 그렇고 1차 때 되냐면 좋을 때 중국을 갔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이 거의 확실한 가시권에 왔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시계추 외교입니다. 미국하고 좋을 때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균형 외교를 하는 것이 북한의 가장 힘을 추진력을 이용해서 여기 오히려 왔다가 교착 상태 때는 오히려 북중이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최종 목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최종 목표는 북미 정상회담이죠. 북미 정상회담이고 사실 그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대타결 그거 비핵화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반도를 봤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전망을 조금 비핵화를 너무 그 최종적인 비핵화는 사실상 두 번째 만나도 못하죠. 그러나 비가역적인 조치, 영변의 어떤 비가역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북한에게 일부 제재 완화를 교환한다든지 중간다리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건 이번에 나와야지만 사실상 이것이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비가역적 조치들이 나와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대타결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죠. 네, 북한의 비핵화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꼭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네.